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정부가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내일 이후로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진천 등 도내 5개 지역이 대상인데 이들 지역 피해가 워낙 커서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00제곱미터 넓이의 인삼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4년을 자식처럼 키운 인삼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수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인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앞으로 2년을 더 키워야 되는데 벌써 이미 죽이 썩고 이 삶이 상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인삼을 채굴하고 있어요. 충청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내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 피해를 추가 검토하기 위해 선포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복구비의 최대 75%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앞선 인삼농가처럼 농업시설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도 감면합니다. 충북농협도 농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농기계 무상수리와 수해지역 농산물 특별 판매, 자금 대출과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재복구 인력 지원과 농촌주택 개량 자금 등 재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 상환 유예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한과 KB국민, BC 등 카드 업계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와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충주호에 쓰레기섬이 생겼습니다. 400mm가 넘는 폭우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섬을 만들었는데요. 쓰레기 수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식수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충주호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은 보이지 않고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계속된 폭우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뒤섞여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과연 호수인지 쓰레기장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병이며 스티로폼 또 나뭇가지 등등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유입된 쓰레기는 35,000 세제곱미터, 적게 잡아도 5만 톤에 달합니다. 지난 2006년 장마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 섬은 백길도 막아 유람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돼요, 떠내려온 양이? 한 덤프셔로 한 3,000대에서 4,000대 정도. 이걸 다 치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호숫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는 끝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쓰레기는 이미 산을 이뤘고 좋기 한 달은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해도 끝이 없는데 앞으로 뭐 비가 더 온다든지 이러면 부유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개 지점에 그물망을 설치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있지만 비 소식이 남아있어 충주호의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최근 음성의 한 업체가 고물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돌연 의료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해 꼼수 논란이 일었는데요. 청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목재 가공업이 폐 스티로폼 재활용업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공장 건물입니다. 지난 5월 청주시에 이 건물을 폐 스티로폼 재활용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 건물은 목재 가공업을 하기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어림없다. 스티로폼 처리 공장 지금 당장 물러가라. 해당 건물과 600여 미터 떨어진 충북과학고의 학부모들은 또 한 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근의 대규모 축사단지 신축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고 바로 옆에는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수시로 오가며 체험 활동을 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유치해 있습니다.
업자가 애당초 목재 가공업으로 신청을 했으면 용도 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미 처음부터 폐기물 공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티로폼이라는 게 얼마나 인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20일까지 사업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청주시도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치의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좀 깊게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방향은 우리 주민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부적합 통보가 날 경우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폐기물 관련 시설을 둘러싼 꼼수 사업 변경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 밥상 물가도 걱정입니다.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출하가 막혀 있어서 시중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생육 부진이나 병해충 가능성도 높아 추석이나 김장 물가까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원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파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애써 키운 과일은 바닥에 떨어져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장 수확이나 출하가 불가능하다 보니 밥상 물가는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500원이었는데 지금 3,000원이네요. 일주일 만에. 2배로 올랐네요. 토마토 2kg에 9,200원, 사과 1.5kg은 7,900원으로 일주일 새 가격이 3배나 올랐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출하 물량이 워낙 적어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산물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비자들은 찾는 게 많고 생산자들은 장마 맞아가지고 물건이 미처 손질을 못하고 피해가 많으니까. 장마가 끝난 뒤가 더 문제입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큰 비에 고랭지 배추와 무는 뿌리 썩은 병 같은 병해충이나 여름 출하가 어려워졌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해 상품성도 좋지 않습니다. 가격 폭등이 추석과 김장 물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채소, 이렇게 농산물들이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이게 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추석의 물가까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이맘때보다 0.3% 올랐는데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은 9.1% 급등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낡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울산 최초의 청년몰이 개장 1년도 되지 않아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코로나19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비대면 영업을 통해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UBC 김진구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디자이너 출신인 손지혜 씨. 전국에서 주문받은 수제 과자를 포장하고 택배 상자에 담느라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이 가게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1번가랑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주셔가지고 입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초콜릿 베스트로 선정이 돼서 지금 매출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알록달록한 아기옷과 장난감을 파는 옆 가게도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개인 SNS를 활용해서 저희 제품들과 가격을 올린 다음에 손님들의 댓글을 통해서 도심 속 낡은 전통시장이 11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이 접목된 청년몰로 탈바꿈한 지 7개월째. 회사가 여기 근처인데 근데 주위에 식당도 많지만 여기가 이쁘고 맛도 괜찮아서 자주 와서 먹는 편이에요. 코로나19로 잠시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SNS, 특히 국내 최대의 온라인 유통망인 11번가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의 비대면 디지털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문 인력을 앞으로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점포 임대료가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받지만 청춘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 정신이야말로 울산 청년몰 성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언제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종일 하늘빛이 어두웠는데요. 앞으로도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을 살펴보시면 충북 전역에 100에서 많게는 30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은 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예상치 못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초반쯤에는 장맛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시점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식물이 자라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인데요. 이렇게 푸른 계절을 수놓은 작은 식물들 하나하나를 관찰해 학생들이 식물 도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식물들의 초록 생명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한데요. 보은 종곡초등학교 장세미 교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은 종곡초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 식물 도감 만들기 활동을 했다고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식물 도감 만들기 활동,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학교 숲에서 많이 놀고 또 공부하면서 관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정해서 그걸 모아서 식물 도감을 만들어 봤는데 하기 전에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또 좀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식물을 2가지씩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림도 그리고 관찰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적어서 그걸 엮은 거예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나마 아이들이 좀 뿌듯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식물과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네. 네. 그 학교 숲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종곡초등학교에는 학교 숲이 있나 봐요? 네. 뭐, 학교의 숲이? 네. 학교에 뭐 거창하게 뭐 산에 있는 숲 같은 그런 숲은 사실 아닌데 이제 작년 3월에 운동장 뒤편에다가 학교 숲을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한 200여 종 정도 식물을 다양하게 심어 놓고 또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그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또 그거를 만들 때 그 학부모님께서 또 디자인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학부모님까지 함께 하셨군요. 네.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종곡초등학교가 초록학교에 지정이 돼서 또 그 일환으로 학교 숲도 한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른 사업이긴 한데 좀 통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이제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에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학교 숲도 그 중에 하나고 초록학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초록학교로 지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초록학교는 뭐 하는 건가요? 초록학교는 이제 여러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을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교육, 생태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환경 교육이랄지 뭐 아이들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 숲이랑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자연과 함께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느낌 뭔가 분위기가 에너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와 교사, 이제 학부모가 함께 가꾼 숲이라서 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굉장히 그 숲이 아름다울 때 아닌가요? 아름다운데 그 아름답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푸르르고 푸르르고 무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키가 되게 많이 자라고 또 가보면 또
잡초도 굉장히 자주 생기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지금 학교 숲이 모습이고 네. 사실 요즘에는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좀 더웠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만큼 자주 가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끔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가보면 또 계속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또 학교 숲은 항상 그 자리에서 거기 뭐 꽃이나 나무나 그런 풀들은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게 들어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식물을 보고 이제 식물을 그리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식물 도감을 만든 건데 네. 식물 종류가 많나요?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은숙이 굉장히 귀여워요. 은숙? 네, 귀엽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은숙. 에키네시아 뭐 이런 꽃인데 평상시에 꽃잎이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올라왔다가 막 약간 좀 신기한. 다시 올라오기도 하나요? 처진 예, 꽃잎이 이렇게 처졌다가 그 모습을 아이들이 또 직접 그렸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관찰했는지 정말 꽃잎이 이렇게 처져 있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좋았고 백리향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다 처음 들어보는. 제가 알만한 것도 있겠죠. 그럼요. 네. 네, 장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식물 도감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직접 만든 그 식물을 직접 그려서 거기 설명도 적은 그 식물 도감이 어떤 건지 지금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이제 그림 일기 같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이 자기 설명을 좀 짝꿍나무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짝꿍나무를 정해가지고 그걸 보고 관찰해서 그렸는데 저렇게 자세히 보면 삼색 조팝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3학년 이제 조팝나무? 어린이가 3학년 어린이가 이제 그린 그림이고 이제 요 서진이라는 친구는 그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그려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숙, 지금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저게 은숙이. 네, 그래서 별수국도 그려줬고 이제 재원이 같은 친구는 나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뭐 나무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잘 그려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작품이고 승환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자세히 보시면 저 에키네시아 별수국 글씨도 예쁘게 꾸며놓은 게 이제 보여지고 혜인이라는 친구도 이제 숫자인데 그림을 이제 보면 실제 꽃이랑 굉장히 또 닮아 있어요. 잘 그렸더라고요. 지수라는 친구도 뭐 페랭이 꽃이랑 곰취를 그려줬는데 저렇게 색칠도 정성껏 하는 걸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5학년 학생인데 가면 갈수록 컬러풀해지네요. 예. 초반에는 점점 이렇게 잘하죠. 네. 앙상하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나면 더 식물들하고 친해지는 느낌도 있고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관찰력도 네.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식물 도감 만들기 외에도 좀 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한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초록학교 운영하고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거기는 식물을 기르는 활동 크게 그거랑 네.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식물 기르는 거는 텃밭에서 가지, 고추, 토마토,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을 길러보고 있고 또 이제 공기정화 식물을 직접 심어가지고 교실에서 키우면서 물도 주고 또 잘 자라고 있는지 관찰해보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영상 어떻게 하는지 영상도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게 지금 텃밭에다가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는데 저 때가 아직 등교 개학 전이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맞이하기 전에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는 모습에 텃밭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네, 여기는 학교 숲인데요. 학교 숲에서 또 아이들 오기 전에 이것도 모종을 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힘을 합쳐서 선생님들도 바쁘겠네요. 네, 같이 하고 있었고, 네, 저렇게 선생님들 다 완전무장하시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같이 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식물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저게 이제 저희 학교 해피드림 종곡숲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학교 숲. 네, 그래서 저렇게 학교 숲 그리기 활동도 돗자리 펴놓고서 아이들 또 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아까 이제 보니까 2학년부터 막 5학년 다 하던데 전 학년이 이렇게 다
네, 예, 식물 도감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사실 37명이거든요. 네. 전교생이. 그러니까 큰 학교로 치면은 한 학급 정도의 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무슨 활동을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다 같이 좀 합심해서 하는 편이고, 예,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정화 식물 직접 화분에다가 심어서 저렇게 교실 햇빛 잘 드는 곳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식물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더 실천을 못하고 요즘에는 자연과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아이들 영상 매체나 이런 거 훨씬 좋아하고 네. 이제 뭐 휴대폰 가지고 놀거나 뭐 TV 보고 이런 거를 좋아는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자연에서 노는 거에 목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아이들이 어떤 영상 매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청각적인 거 자극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서 놀게 되고 자연이랑 같이 뭐 흙도 만져보고 관찰하고 이러면 뭐 그야말로 오감이 자극되는 거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발달에도 좋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그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11년? 예, 그 여기 정도 종곡초등학교에서는? 종국에서는 한 3년 정도 하시면서 그럼 아이들의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좀 변화하는 모습들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네. 바깥에서 노는 걸 워낙 좋아해요. 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항시 이제 눈만 돌리면 다 초록색이고 푸르르고 하니까 네. 그냥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또 초록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거든요. 네, 착하고 예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에서 또 놀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분명 그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떻게 힘들거나 진행이 쉽지는 않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거 식물도감 만들기 계획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리고 각자 조사하고 그걸 엮어서 이제 묶어서 책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아이들이 그거를 관찰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나 이런 거 쓰고 나서는 항상 소독을 하거나 뭐 손 소독을 하거나 이런 좀 번거로운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고 네.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고 또 놀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안쓰럽고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합창이나 합주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미뤄서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그 이제 종곡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이제 식물 도감부터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도 이런 거를 좀 차용해서 한번 집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초록학교를 맡기 전에는 네. 사실 환경이나 뭐 생태 이런 데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 맡기 전에는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일회용품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죄의식을 느끼거나 뭐 아니면은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동식물을 보호해야 해. 막 이런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걸 맡아서 뭐 준비하고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아주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해도 되나? 네.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이 초록학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생태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소소한 것이라도 잠깐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그런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고생하는 학교의 모든 분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얼른 잘 이겨내고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가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 분명 아이들한테 잘 전해지고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 소중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곡초등학교 장세미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